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 9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는데요. 지난 2년간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워낙 격변한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수요자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 대학으로서는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의 입시라든가 취업률이 지역이나 전국 최상위권으로 됐다라는 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글로컬 대학에 이제 호남 국립대로서는 유일하게 진입해서 튼튼한 재정이 마련됐다는 점, 그리고 순천대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의 단일 의과대학으로 정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그런 지난 성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들의 이렇게 복지 그리고 생활 환경을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2년간 계속 그 신경을 쓰고 살펴왔는데, 요즘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네,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굵직한 성과들이 다양했던 2024년이었는데요. 오늘 총장님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024년에 호남권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목포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30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가요?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역 대학을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목포대학교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세계적인 레벨에서 여러 리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글로벌 비전을 마련을 했고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 선박이라든가 에너지, 네. 그리고 해상폭력과 같은 주력 산업을 갖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기술을 갖출 수 있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남 도립대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전문 그 인력을 양성하는 전 주기 체계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갖다가 서울 정도 수준을 캠퍼스 수준까지 높이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컬 대학 30 선정으로 5년간 총 사업비를 이제 2,800여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한 3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교육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 장학금, 해외 연수 이런 쪽에 한 1,000억 정도가 쓰여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연구 그룹,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해양 특성 학과를 양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1,0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청년을 정착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전남도민들의 수건이죠. 의대 유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국립순천대와의 통합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순천대하고는 12월 31일 날 교육부에 통합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의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됐는데 느닷없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소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이 될 때 우리 전라남도 의대 정원도 신설 정원도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네. 결집해서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국립목포대랑 전남도립대학교가 국공립 간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을 했잖아요. 이 두 대학이 어떤 방향을 목표로 이제 추진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걸치게 될까요?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4년제로 전환시켜서 통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조선해양산업이라든지 해상폭력, 농수산식품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학사 그러니까 기능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년제를 유지한 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이미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목포대학교하고 전남도립대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4년제와 2년제가 공립대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 제출했으면 최소한 한 3, 4개월 이상 이렇게 교육부 심의를 받아가면서 통합에 대한 제반 내용들 심의를 받게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을 통합대학으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 이후에 이 7개 캠퍼스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각 지역에 맞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국립목포대학교가 본교를 포함해서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전남도립대가 담양 캠퍼스, 장흥 캠퍼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교를 중심으로 해서 영암과 나주에 산업부로부터 우리가 산업단지 캠퍼스를 지정받아서 건설을 해놨는데 그 특화 분야가 조선해양 분야와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캠퍼스는 미래기술과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로 전환을 시키게 되겠고요. 남학 캠퍼스는 평생교육과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목포 캠퍼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네. 서남권 메디컬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도립대가 운영하고 있었던 담양 캠퍼스는 이제 글로벌 전문 기능 인력 양성 그런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장흥에 있는 장흥 캠퍼스는 그쪽에 바이오 식품 쪽에 관련된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유치돼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지난 7월에 세계 최초로 이 소형 모듈 원자료죠.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를 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SMR은 이제 작은 단위의 그 모듈형 원자력 발전하는 그런 모듈인데 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조선해양 기술이라든지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선박이 나가는 게 대세인데 그 수요가 무려 한 6만 척 정도 대형선만 그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SMR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선박이라든지 네. 탄소가 전혀 없겠죠. 또 두 번째로는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에서 작은 단위의 원자력 발전하는 그런 구조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아주 막대한 그런 미래 전략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학이나 웬만한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조선해양 업체들 전부 다 SMR 선박에 대한 연구를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실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 기술은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과 조선해양 기술이 융합된 세계 최초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목포대 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1,000원의 안침밥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가격도 저렴한데 맛도 훌륭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취임하자마자 1학기 때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조식 레스토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년간 거의 1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식사를 했는데요. 뭐 그거 외에도 뭐 학부생들 해외 연수라든가 최근에 개관한 M&U 스퀘어라는 학생 복지관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고시생활관 이런 부분들 계속 인프라도 깔고 학생들 좋은 프로그램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 예산을 2배에서 3배 정도로 높일 계획인데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네. 요즘은 학생들 민원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복지에 큰 힘을 써주셔서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국제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국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외국 학생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바운드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적인 목표는 외국의 좋은 인력들을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 또 지역 산업에 잘 공급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학생의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목표보다는 지역 산업의 어떤 전문 인력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쪽에 복수학위제 굉장히 우수한 대학으로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온라인 대학을 설치를 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대학 캠퍼스로 다시 들어와서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미국의 대학들하고 지금 그 목포대하고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 올해쯤에는 미국에 있는 한 개 대학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한두 개 대학하고 그런 복수학위제의 협약이 맺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쌓고 네. 다시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기여하는 이런 형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그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가면은 뭐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맞습니다.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는 거의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 지방의 인구 소멸도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지방 대학일수록 신입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 목포대 신입생 입시 결과 어땠습니까?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등록률이 작년에 비해서 12% 이상 높아졌습니다. 근데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경쟁률이 돼서 거의 정원 내 경쟁률 같은 경우는 5대1 가까이 되는 그런 경쟁률 기록을 했는데 뭐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다 합쳐서 국사립대 망라해서 우리가 한 1, 2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도 높아지고 뭐 글로컬 대학이 됐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게 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이런 입시 결과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대학이 미래 인재 육성 기관인 만큼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학들의 이제 취업은 12월 달에 그 전년도에 졸업했던 학생들의 그 취업률이 공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 달에 공시가 됐는데 65.8%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네. 이게 전체 국공립대에서 한 2위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한 몇 퍼센트가 되나요? 평균적으로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뭐 이런 정도가 그 중간 정도 되는 공립대 취업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63.8%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국공립대에서 한 3, 4위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반드시 1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은 어찌 보면 교육 성과의 가장 맨 마지막 그 성과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저는 이 대학에서 교육받은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좋은 취업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취업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난 2년간 정말 다양한 분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임기 후반기 비전과 목표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학 통합 또 의대 유치를 전제로 한 순천대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연구 그룹 그리고 학과 육성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복지 분야.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학생 복지에 투입하는 재원이 한 7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200억 정도 수준으로 올해부터는 높일 생각입니다. 연간 투입 비용을요. 그래서 학생들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갖다가 빠르게 재편하는 건 물론이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고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40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1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어학연수라든가 자율적인 해외 연수를 갖다가 이렇게 초이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을 막는 공립대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기업 지원, 사회단체와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나가면서 그 서울보다도 나은 대학 그리고 학부모님들보다도 학생들을 더 잘 챙기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대학이 없으면 실은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석박학사 우수한 인력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국립목포대학교가 나서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립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국립목포대학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역에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저희 목포대학교 발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하철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육이 모든 것의 시초인 만큼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